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 빅뱅이라 불리는 대폭발이 있었고 우주는 한 점에서 비롯되어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폭발이 왜 있었는지 모르지만 있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이죠. 처음에 그 순간이 있기 전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상상도 하지 못할 밀도로 한 곳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금 태양계를 이루는, 더 나아가 지구를 이루는 물질들이 모여있는 한 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주는 대폭발의 순간 이후로 쉬지 않고 팽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팽창과 더불어 그 온도도 점차 낮아지고 있죠. 공간이 팽창함과 동시에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도 공간과 함께 팽창하고 급격히 식어가는 것이죠. 이때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던 우주화구는 자신의 온도에 맞는 전자기 복사를 방출하게 됩니다.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복사 파장 대역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으로 변하고 종국에는 적외선과 전파로 변해갑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짧은 파장의 빛을 내고 낮은 온도에서는 긴 파장의 빛을 발하는데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먼 과거 공간이 지금과 같이 팽창하기 전 우주 배경 복사는 가시광선의 빛을 방출했고 온 우주는 환한 빛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다시 한참의 시간이 흘러 우주의 공간은 팽창을 계속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온도도 함께 낮아지게 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는 적외선의 빛을 방출하고 온 우주는 깜깜한 암흑으로 변하는 것이죠. 초기의 우주는 강력한 우주 배경 복사와 뜨겁고 밀도가 높은 물질로 가득 찼을 겁니다. 점차 밀도가 주변보다 높은 지역이 생겨나고 여기에 가스 주머니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가스 주머니들은 점차 모양을 갖춰가고 우리는 이 형태들을 은하라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은하를 관찰하는 것이 우주의 비밀을 풀어가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관측되는 우주 팽창 속도는 1메가파섹당 약 초속 74km입니다. 여기 우주 곰돌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물체는 약 초속 74km로 멀어지는 것이죠. 참고로 1메가파섹은 326만 광년입니다. 앞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빅뱅을 지지하는 증거는 많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우주의 수명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시작도 있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엔트로피란 열역학적 계를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할 때 이용되는 상태함수를 말하는데요. 엔트로피는 열역학의 제2법칙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합니다. 열역학 2법칙이란 항상 전체계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정의하는 법칙인데요. 즉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증가하며 감소하는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주가 열역학 2법칙을 벗어나려면 고립계가 아니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 어느 시점에 최소 엔트로피를 가졌던 우주의 시작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빅뱅 이후로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인과율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그 일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돌을 밟고 넘어졌다면 그 돌이 그 자리에 있기에 넘어진 것이겠죠. 물론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아주 작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양자 세계는 원인이 없어도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말이죠. 서던 퀸즐랜드대 제이크 클락 연구원에 따르면 먼 과거에 우주 전체가 원자 같은 미시적 세계에 놓여 있었다면 빅뱅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준 원인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빅뱅이 공간뿐 아니라 시간을 흐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빅뱅이 있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옥스퍼드 대학교 마르쿠스 소토이 교수는 시간과 공간은 하나의 좌표이며 공간이 있어야 시간도 흐른다고 말하며 둘 중 하나를 따로 창조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자신의 저서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간과 공간이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다면 빅뱅 이전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즉, 빅뱅 이전이라는 개념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라고 답하거나 잘못된 질문이라고만 답할 수 있는 것이겠죠. 빅뱅 이전에도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전제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별이 태어나고 수축 과정을 겪다 블랙홀이 되어가는 과정을 빅뱅과 닮아있다 말합니다. 따라서 빅뱅을 시간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점점 느리게 흐르다가 멈출 것이라고도 말하죠. 또 다른 주장을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빅뱅 이전에 암흑물질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죠. 현재까지 과학계의 정설은 약 138억 년 전 빅뱅이 있었고 엄청난 폭발로 인해 특이점이 생겼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흑물질도 다른 물질과 마찬가지로 빅뱅 이후에 생겨났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 리뷰 레터스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암흑물질은 빅뱅 이전에도 존재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암흑물질이란 중력을 통해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자기파를 비롯한 다른 수단으로는 관측이 안 되는 미지의 존재를 말하는데요. 후보로 여러 물질이 제안되었는데 어두운 광자, 거대 입자, 엑시온, 매크로 입자 등이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정체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후보까지 추렸고 수많은 실험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 토미 텐카넨 박사는 암흑물질이 빅뱅 동안 생성되었다는 가정 때문이라고 밝히며 암흑물질이 빅뱅의 잔해였다면 이미 입자 물리학 실험에서 암흑물질의 직접적인 신호를 보았어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연구를 모두 뒤집는 주장이었는데요. 기존의 연구는 138억 년 전 빅뱅을 시작으로 우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 인플레이션이 빅뱅 직전에 일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빅뱅 이전에 우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면 암흑물질은 원시 우주 수포에 있는 나머지 물질들보다 먼저 존재할 수 있었을 텐데요. 텐카넨 박사는 빅뱅 이전에 우주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는 이론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빅뱅 이전에 암흑물질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주 인플레이션 동안 암흑물질이 생겼고 빅뱅 이후에는 정상물질이 생겼다 보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 결과가 주장되는 만큼 암흑물질에 대한 연구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어서죠. 제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7월 1일 유클리드 망원경이 발사됐습니다. 유클리드 망원경은 유럽 우주국이 개발하고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발사한 우주 기반 망원경인데요.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하여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찾아 우주 시공간의 비밀을 밝히는 임무를 수행하죠. 유클리드가 더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전체 우주의 3분의 1을 이미지화해 거대한 3차원 우주 지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목표지인 라그랑 주점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측 결과물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우주의 비밀을 밝힐 단서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오늘은 빅뱅과 빅뱅 이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주란 알면 알수록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하면 멀어지고 다시 쫓아가면 더 멀어지니 말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주를 탐구하는 것을 무용하다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바꾸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류는 상상으로 현재의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하늘을 난다는 상상을 해서 비행기를 만들었고 바다를 항해하는 상상을 해서 배를 만들었죠. 우주를 꿈꾸고 상상하는 것이 먼 훗날 혹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를 우주로 나가게 하고 우주에 살게 할지 모릅니다. 언젠가 우주에서 여러분과 만날 날을 꿈꾸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